안녕하세요, 벨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느낀 어떤 하나의 생각의 프레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정보 전달 속도의 프레임에서 시장을 보는 건데요. 흔히들 여러분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주식 처음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사라, 애플을 사라, 아무튼 대형 우량주, 우리가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우리 매일 이제 스마트폰 쓰고 매일 뭐 밥 먹고 이러니까 뭐 펩시콜라 사고 뭐 애플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이제 주식을 우리가 개별주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최선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식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를 보면은, 주식 가격은 정보 플러스 노이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퀀트 분야에서도 결국에 그 노이즈를 다 제거해내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봐서 거래를 할 것이냐 라는 게 결국에 최종적인 꼴인데, 그래서 주식 가격은 굉장히 추상화를 해보면 그냥 정보 플러스 노이즈가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는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 혹은 이제 노이즈를 같이 들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사서 정보가 반영되면 파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의 저희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보가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활용하는 게 기본적인 주식 매매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형주를 하는 게 과연 승산이 있는 게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펩시콜라 하나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애플 하나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저기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여의도에 얼마나 있을까요? 수십 명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요. 갑자기 재무제표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혔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 정보가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뭐 자동화된 봇들까지 요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투자하는 매니저들도 아직 많으니까, 그런 조금 더 패시브하고 큰 돈들도 많으니까 그런 돈들이 다 움직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반영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 반영 사이에 시차를 먹는다는 건 그 시차를 우리가 줄이는 방향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주식이 저평가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아직 주식에 반영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난 저평가됐다고 볼 거야 하고 주식을 사면은 내가 보낸 수급만큼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이제 시장 외부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 우리가 그 정보 반영을 시켜줌으로써 시장에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 반영을 시켜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보를 더 빠르게 반영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밥만 먹고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 밥만 먹고 이제 애플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요거는 단편적인 이야기고 다양한 어떤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은 주식 종목 선택의 관점도 있지만 장기 투자,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주식 처음 시작하면 대형 우량주 투자해라, 그 다음에는 장기 투자해라 해요. 근데 과연 장기 투자가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대형 기관들이나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관 혹은 개인 혹은 뭐 투자 조합 등등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돈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찰 비용이 너무 커요. 왜냐면 돈이 크니까. 어쨌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떤 딱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 가격에 거래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제시해 놓은 호가를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마찰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마찰 비용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도 물론 좋지만 단기적인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단기적이면 단기적일수록 훨씬 더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긴 텀에서의 그 정보 반영을 먹기는 어렵지만 짧은 텀에서의 정보 반영을 먹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정보의 사이즈가 작은 문제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소형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소형주라기보다 소외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분석하지 않는 주식들, 시가총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대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잘 분석하지 않은 주식들이 대부분 소형주긴 하죠. 그럼 소형주 단타에서 그렇게 많이 수익률이 높으면은 대형 기관들이 바보라서 그걸 안 하고 있냐라는 반문도 정말 많을 텐데요. 바보라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러면은 자꾸 대형주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정보 반영이 느린 알파들, 느린 이제 그 초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런 기회들은 수익의 전체적인 폭 자체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일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어디 이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어느 정도 우량한 펀더멘탈리 우량한 정치 테마주가 내일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쵸? 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럼 대형 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우리보다 잘 분석할 수 있으면 그런 테마주를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테마주들 보통 시가총액이 5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이면 하루에 되게 많이 거래가 엄청 많이 되면은 이제 진짜 거의 상한가 터지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면 한 500억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루 거래량이 10억에서 50억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 대비 회전율이 10% 언저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큰 마찰 비용 없이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보통 한 1~2%로 봐요. 우리가 마찰 비용 없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가격에 넣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자리에 뺄 수 있는 건 1억에서 2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1억에서 2억 상한가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 개인한테는 되게 큰 돈일 수 있어요. 저한테도 되게 큰 돈이고. 그러나 이제 대형주를 많이 다루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전 운용 금액이 뭐 만약에 1조야. 1조를 굴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리서치해서 이제 뭐 연봉 한 1억씩 받는 사람들 5명 데려다가 3천만 원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다가 한 1,000억을 넣어서 3%를 먹으면 얼마예요?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얻는 게 훨씬 그분들의 캐파에 있어서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장기 투자의 게임과 정보 반영 속도는 또 여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 금이 중요하냐 수익률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요런 프레임을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기관들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어차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그러면 기관들이 바보라서 그런 잡주 안 건드리는 거 같냐, 그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임이랑 돈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게임, 혹은 돈이 많아서 못하는 게임, 이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임들이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무게가 50kg일 때 복싱을 하는 거랑 100kg일 때 복싱을 하는 거랑 할 수 있는 스킬이 다르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게임 자체가 달라요. 근데 내가 50kg급에서 되게 잘한다고 100kg급한테 덤기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이제 요런 이유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셀렉티브하게 장기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인덱스 투자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적 유리의 관점을 다 빼고 수익 유리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정보 반영 속도가 보다 느린, 혹은 이제 그런 마찰 비용이 커서 대형 기관들이 못하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요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매매, 자기 주관에 기반한 트레이딩에도 많이 해당이 되지만 퀀트 트레이딩에는 더 많이 해당이 돼요. 대형 기관들 입장에서 돌릴 필요가 없는 되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특히 차익거래 위주의 전략들이죠. 예전에 뭐 김프 차익거래 그런 것도 보따리 상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런 건 이제 제도적 이슈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캐파의 한계가 있었던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초과 수익 기회라는 걸 볼 때 그 초과 수익의 사이즈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초과 수익률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초과 수익이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느냐, 그래서 내 경쟁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경쟁자들이 나보다 정보 반영을 빨리 해주는 친구들이냐 느리게 해주는 친구들이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시장이든 간에 게임이 엄청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는 우리 4분면으로 나눠보면 대형주, 소형주,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4분면을 저는 엄청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찾아가야지, 내가 못 이기는 게임에 가가지고 백날 이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해봐야 생업이 있는 나는 생업으로 그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투자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인덱스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면은 자기한테 알맞는, 자기가 가장 정보 반영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하나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라 라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요 정보 반영 속도의 개념에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했을 때 저는 퀀트 전략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어요.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손익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 먹히는 전략을 들고 가면서 꾸준히 그걸 지키는 것만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어느 시점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떠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요런 이제 슬라이드 없는 좀 팟캐스트처럼 들을 수 있는 컨텐츠들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은 반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벨만이었습니다.